검찰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 후에 결국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인데 드디어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겠죠. 전액 삭감 이후 검찰의 반응은 웃깁니다. 이제야 증빙자료 제출한다는 겁니다. 진작에 자료 내라고 100번도 말했을 텐데 결국 일이 커지니까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국회에 특경비 사용 내역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주요 6개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세부 지출 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뿐만 아니라 특경비 506억 9,100만 원까지 기습 삭감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런데 여기서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해 전체 사용분을 한꺼번에 다 내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1개월분이라도 먼저 보내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더 보내는 식이 될 것 같다. 게다가 전국 67개 검찰청이 아닌 주요 6개 청으로 제출 범위를 줄였는데 이는 신속한 제출을 위해 큰 검찰청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들 상대로 장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었으면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이미 검찰이 어떤 집단인지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 검찰 내부 분열은 시작됐습니다. 특활비 영원 사태를 각오하고 있던 검찰은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되자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 수사비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 수사관도 수당 30만 원씩 날아갈 꼬락서니 등의 불만익을 터져나왔고 일선 검사들은 진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윗선을 향해 불만을 표하며 수사비를 사비로 보전해야 해서 사실상 월급이 깎이는 기분이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심지어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재명 죽이려다가 일반 직원들만 망했다며 검찰 내부에서 이재명 죽이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자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폭로 나온 것을 들어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전시품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출세를 위해 눈이 뒤집혔을 것이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부터가 철저하게 악의적인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눈깔이 뒤집힌 것일 텐데요. 최근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을 악마화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12일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윤 부부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증인들인 강혜경 씨와 김태열 미래한궁연구소 전 소장 등을 국회로 불러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결과 여러 가지 증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태균은 2022년 6월 김건희의 봉하마을 방문 때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탔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김건희가 명태균과 거리를 뒀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열차는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라며 당시 방문에는 대통령이 안 가고 여사만 간 거였는데 다른 이들까지 특별열차를 이용시켰다는 것 자체가 사적 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증인들은 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이재명 악마화 작업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고 민주당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국민담화에서 김건희 악마화시킨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더니 정작 자기가 이재명을 악마화시키고 있던 겁니다. 반드시 모두가 힘을 모아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수사, 감사의 실경비에 사용할 예산이지 업무 추진비나 월급이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특정 업무 경비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지만 추상적인 자료일 뿐이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아닙니다. 더욱이 검찰은 특정 업무 경비 사용 내역을 일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실경비는 실제로 사용된 경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경력금 등 기관장이 폼 잡는 데 사용하거나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비 등 일상적인 사무 경비로 사용하였고 특정 업무 경비를 업무 추진비나 월급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고집한 것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감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전액을 삭감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구체적인 용처가 드러날 경우 수사 중인 사건과 수사 기법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래 법원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서 공개를 결정한 범위인 지출 일시와 금액, 장소 등의 내용만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추상적인 통계 자료만 제출하려는 것인데 이는 정보 공개를 청구한 일반 국민과 예산 심사권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는 국회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으로서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국가정보원도 제출하는 자료를 검찰만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기밀 누설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지급하는 실제 경비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도 수사 업무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사용되어야 하며 업무 추진비나 월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느 직장인이 검찰처럼 정해진 인건비 외에 보너스 행태로 추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까?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수 계급입니까? 예산이 삭감되자 검찰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협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의 예산을 맡은 검찰과장은 항의한답시고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방해하기 위한 작태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모든 국가기관에 군림하는 성역, 특권 기관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사용한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를 국회가 심사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검찰이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했는지를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법과 원칙입니다. 특히 법사위는 검찰이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태릉 골프장에 11월 2일 날 가셨어요. 그런데 저 7분마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인데, 팀 배정이 되는 것인데, 저 두 개는 그날이 토요일 날 아주 골프 손님이 많은 날인데, 대기가 많은 날인데, 이례적으로 저건 극히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일입니다.
두 팀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저게 바로 그날 대통령이 가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11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규모 시국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주초에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렇게 북미 협상 재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의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가 있고, 그렇다면은 경제 안보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어떻게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국회에 어떤 협조를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걸 설득하실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골프장 다닐 건 아닌 거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 북한 김정은 초청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은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제가 볼 때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도 핵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핵실험과 추가적인 핵 개발을 중단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럴 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야구 경기 보러 같이 가자 이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5년 3월 메이저리그 개막 경기가 펼쳐집니다.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라고도 봐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또는 취임식에 고위급 국사 보내달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그때 개최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단순히 지금 계속 치던 골프를 잘 됐다. 트럼프도 골프 치니까 아예 대놓고 치자. 그것만 보여주는 대통령 국민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복원시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량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회 동의도 안 받겠다는 식으로 막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살상 무기 지원 절대 안 되고 군 파병 문제 절대 안 된다. 공식적으로 시급히 철회 선언을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의 모든 정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상주하는 기자로서 정치의 균형 채널을 대표하여 한국이 항상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의 균형 채널이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